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과일과 채소의 식물 독성이 장루수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루수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장이 샌다는 것은 우리 건강에 대단히 위험하고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루수 증후군이 무슨 병이고 그 원인과 증상과 예방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서 분석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고 장루수라는 질병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경호생각 방송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서 자연치유로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호생각 성우들이 문답식으로 장루수 증후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지요? 오늘 경호생각에서 알려드리려는 장루수라는 질병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장이 새는 병을 장루수라고 한다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인지 궁금하시죠? 서희 씨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이고, 덕환 씨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장누수가 무슨 병이냐? 할 것 같으면 장에 구멍이 나는 병을 장누수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장누수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아프니까 약 먹고 열심히 주사 맞고 다니느라 바쁘다네요. 아무튼 장이 새는 병을 병원에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의 세포가 손상되거나 장내벽에 미세한 구멍이 생겨서 미생물과 각종 독소들이 장에서 새어나와 혈액과 세포 사이에 기어들어가면 각종 질병이 생긴다고 하네요.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결국 만병의 근원이 된다 그래요. 이제부터 장누수 질환에 신경 쓰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 장이 새는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거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원인으로는 밀가루의 글루텐이 소장에 들어가면 조눌린이라는 성분이 분비되는데, 이 조눌린이 소장의 미세용모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 느슨해진 틈 사이로 세균과 독성이 새나간다네요. 그리고 항생제를 남용하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어 장 건강이 나빠져 염증이 생기고, 염증에 의한 장내세포가 손상되어 장에 구멍이 난대요. 그런데요, 가장 심각한 원인은 우리가 매일 먹는 곡물과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 독성이 가장 큰 문제라네요. 그렇게 몸에 좋다고 아우성치는 과일과 채소에는 많거나 적거나 농약 성분과 각종 식물 독성이 있어서 이러한 물질이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장내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장에 구멍이 생기게 한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그래서 과일과 채소도 함부로 먹으면 만병의 근원이 돼요. 꼭 먹겠다면 철저한 조리법을 지키고 소량씩만 먹어야 해요. 아니, 식물 독성이 장루수를 일으킨다고요? 어떤 식물 독성이 그런 못된 짓을 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지요. 콩이나 밀 등 곡물에 많이 들어있는 렉틴이라는 독성입니다. 그리고 글리아딘이라는 일종의 글루텐 성분도 있고, 사포닌과 옥살레이트, 그리고 피트산, 솔라닌, 탄닌 등 수많은 식물 독성이 장내 점막을 공격하여 서서히 장이 손상되면서 장에 구멍이 난다고 그러네요. 아이고, 식물 독성이 우리 몸에 그렇게 나쁘다면 의학 전문 기자를 불러서 좀 더 팩트 있게 과학적인 설명을 들어보는 게 어때요? 그럴까요? 의학 전문 기자를 불러서 자세히 좀 들어봐야겠네요. 경호생각 기자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나와 있는 경호생각 의학 전문 박찬 기자입니다. 요즘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장루수 증후군이 그동안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각종 채소와 야채의 식물 독성에 의해서
장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을 일으켜 장에 구멍이 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곡물과 채소, 그리고 과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물 독성이 어떤 작용으로 장누수를 일으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각종 식품 중에서 동물성 식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곡물과 야채 그리고 과일에는 장누수를 유발하는 식물 독성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를 섭취하면 장 점막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소화관의 세포간 연결을 약화시키거나 염증 반응을 유발해 장누수를 초래시킨다고 합니다. 그 원인 물질인 주요 식물 독성과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 주로 콩류, 특히 생강낭콩과 밀 등 기타 곡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렉틴이라는 식물 독성은 장 점막의 세포간 연결을 손상시키고 세포벽에 부착하여 장누수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밀과 밀 유래 제품, 즉 글루텐 성분이 많이 포함된 식품에는 글리아딘이라는 식물 독성이 장누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콩이나 퀴노아, 감자, 토마토 등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세포막의 지질을 용해시키거나 장벽 세포의 독성을 유발하여 장 점막의 통합성을 손상시켜 장누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 근대, 루바브 등 많은 채소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식물 독성이 있는데 이 독성은 장 점막을 자극하거나 염증을 유발하여 장누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가지과 채소류에 함유된 솔라닌과 각종 채소류에는 탄닌, 피트산 등의 식물 독성이 있는데 장누수를 일으키는 식물 독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 독성이 해독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 있으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독성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철저한 조리법을 지켜야 하고 절대 하루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량만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식물 독성의 위험을 자각하시고 곡물과 채소와 과일을 먹을 때는 철저한 조리법을 지키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경호생각 취재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장이 빵꾸가 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보통 일반인들은 자각 증상이 있어도 장누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특히 변비나 설사가 자주 있는 사람은 장누수를 의심해봐야 해요. 그리고 만성소화 불량증이 있는 사람, 자주 복통이 일어나는 사람, 관절이 아프거나 붓는 관절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장누수 검사를 해봐야 해요. 아무튼 장누수 증후군인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알러지가 나타나고 습진이나 여드름은 물론 피부에 염증이 잘 생기는 등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식품 면역 반응 검사를 해서 장이 새는지를 검사해봐야 해요. 아무튼 만성피로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아토피, 천식 등도 장누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누수가 심하면 자가면역 질환이 심해지고 대장염이나 크론시병 그리고 셀리악병 등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은 없어요? 있지요. 한번 들어볼란가요? 첫째는요. 아무 과일이나 채소를 생으로 먹지 말아야 해요. 생으로 먹어야 영양가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중금속은 물론 식물 독성을 먹게 됩니다. 특히 즙을 내거나 갈아서 먹으면 독극물 하루 섭취량 초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지요. 둘째는 밀가루 음식을 확 줄여야 해요. 밀가루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글루텐이 장누수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요즘 사람들 하루 종일 밀가루가 원료인 음식을 먹고 있어요. 조미료 등 모든 양념장에는 밀가루에서 뽑은 첨가물로 만들어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기다 가공한 밀가루는 정제 탄수화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을 엄청 높여주고 있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세 번째는 인공감미료예요. 예를 들어 인공감미료의 원료인 각종 화합물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는 물질입니다. 우유의 카제인도 장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독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항생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의 독성이 장내 유익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원인 물질들이 장을 공격하여 괴롭히기 때문에 항상 먹는 것들을 조심해야 쓰겠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어라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항산화 식품이라고 하면서 과일과 채소가 몸에 좋다고 많이 먹어라 하지만 오래 먹은 사람 오래 사는 것 못 봤어요. 한번 주위를 돌아보셔요. 유명한 채식주의자 오래 사는 것 보셨어요?
아무튼 장누수의 방은 식이요법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의 무질서한 음식 문화가 장누수의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고 단정 짓고 싶네요. 먹는 대로 내 몸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지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 밥상이 되는지 궁금하면 댓글로 물어보셔요. 한 수 알려줄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안녕. 아이 참.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셔요. 구독자가 좀 많아야 안 되겠어요? 다시 안녕.